자, 우리 전 시간에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죠. 자,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학습을 했으니까 조건문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기능을 이해했다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게 아니랬죠. 앞에서 배운 각각의 기능을 이용해서 자꾸 사용을 해봐야 된다, 그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프로그래밍이 느는 거죠.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구현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게 프로그래밍의 목적이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의 어떤 기본 기능을 잘한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꾸 써봐야 되죠. 자, 보면 이번에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시험 점수를 학점으로 변환하는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부에서 시험을 치죠. 자, 영어 시험을 치면 영어 시험 점수는 80점, 91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오죠. 근데 막상 성적표는 A, B 실제 더 세부적으로 나누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를 하겠습니다. A, B, C 이런 경우로 이제 학점이 주죠. A 같은 경우에는 100점에서 90점 사이, B는 80점에서 89점 사이.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학점으로 실제는 성적표에 나가죠. 자, 시험 점수를 학점으로 변환하는 그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현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방법. 그렇죠.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문제를 한번 분석을 잘 해봐야 된다. 이제 분석을 잘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 방법을 안다. 그죠. 그럼 이 방법을 알면 이 방법을 실제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기능이죠. 기능 소스로 구현을 해야 된다. 그죠. 항상 지금 하는 예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바뿐만 아니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프로그래밍 하는 순서는 이 순서다. 이죠. 먼저 주어진 문제를 분석 및 이해겠죠.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먼저 방법을 알아본다 이거죠. 그렇죠? 방법을 알아보면 그 방법대로 이제 앞에서 배운 이제 자바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소스로 구현해서 결과가 나온지 확인한다. 결과가 이제 잘 나오면 된 거고,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다시 또 피드백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현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 방법을 이제 따라 해야 되죠. 자, 먼저 시험 점수를 학점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보면 시험 점수가 있죠. 100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100점이니까 10으로 각각의 시험 점수를 나눠본다 이거죠. 100점을 10으로 나누면 10이죠. 목이. 그렇죠. 자, 99점에서 90점 사이의 점수는 예를 들어 95점을 10으로 나누면 그렇죠. 목이 실제는 9.5인데 목만 취하면 9죠. 9. 그렇죠. 91점도 10으로 나누면 9.1이 아니라 9다 이거죠. 목.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 시험 범위의 구간에 있는 점수를 나누면 이런 식으로 목만 취하면 19, 8, 7, 6 해서 목을 구할 수 있다. 요 목을 이용해서 시험 점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요 목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이제 학점으로 변환할 수 있겠죠. 목이 10이나 9면 그렇죠. A 학점이겠죠. A. 그렇죠. 8이면 80점 대니까 이 점수 대니까 B가 될 것이고 7이면 C가 되겠죠. 6이면 D고 그 이하는 5, 4, 3 그 이하는 F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각각의 목의 값에 따라, 목의 값이 조건이 되겠죠. 목의 값에 따라 학점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옆에 있는 이제 실행 흐름도로 먼저 한번 작성해 본다 이죠.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관련된 변수 선언하고, 자, 똑같이 우리가 정한 그 방법대로 이제 한번 흐름도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자, 시험 점수를 10으로 나눴을 때 목을 카테고리라는 변수에 저장한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목을.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건문을 만드는 거죠. 카테고리가 9거나 10이냐? yes. 그렇다 이라면 학점은 A겠죠. 그리고 실행 결과 출력하고 종료하고. 아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8이냐? 맞으면 B 학점을 출력해서 종료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다중 if else 문을 쓰면 되겠죠. 다중 if else if 문을 쓰면 되겠죠. 아니면 자, 이런 식으로 비교되는 값이 정수니까 스위치 문을 사용해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둘 중에 하나에 이제 조건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한 방법대로 소스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한다 이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방법을 정한다 이제 그렇죠? 방법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방법대로 한번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여러분들 옆에 그 연습장이나 아니면 뭐 칠판에 써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본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한번 그려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우리가 정해놓고 그걸 이제 소스로 구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 우리 앞에서 쭉 알아본 학점으로 변환하는 예제를 실제 소스로 구현한 예제죠. 자, 보면 int 스코어에서 89에서 자, 스코어라는 이제 변수에 학점이 입력되겠죠. 지금은 우리가 그냥 키보드로 바로 변수 생성하면서 89점이라는 점수를 초기화했는데 우리 뒤에 자바 IO 과정을 배우면 키보드로 입력한 값을 바로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도 배우는 거죠. 지금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우리가 그냥 바로 변수의 값에 89점이라는 시험 점수를 바로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89점을 이제 학점으로 변환하겠다 이거죠. B학점이 나와야 되겠죠. 89점이니까. 자, 그리고 자, 카테고리라는 목을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했다 이거죠. 요 크레디트는 이제 학점을 저장하겠죠. 자, 그리고 실행해 보면 우리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10으로 스코어 시험 점수를 나누면 자, 앞에서 했죠. 자바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그렇죠. 결과 중에 정수 부분만 리턴하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실을 우리 자바에서는 정수 나누기 정수는 그 나눈 결과 중에 정수 부분만 구한다는 그 사실을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으로 나누면 결국에는 그 시험 점수를 나눈 그 결과 중에 그 정수 부분만 리턴한다 이죠. 8.9에서 8만 리턴이 되겠죠. 8. 그렇죠. 자, 그리고 자, 10행부터 자, 이제 조건문으로 이제 조건식에서 이제 그 앞에서 학습한 대로 이제 결과를 이제 목의 결과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자, if에서 카테고리가 10이거나 카테고리 9면 10이거나 9면 그렇죠. 90에서 100점 사이 되죠. 그러니까 학점이 A가 되겠죠. 크레디트는 A.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죠. 8이니까 펄스니까 12행에 있는 LCF로 가는 거죠. 카테고리가 8이냐? 요번에는 true죠. 참이죠. 그러니까 크레디트의 B라는 학점을 저장하고 21행으로 와서 시험 점수 89점에 대한 학점 B를 출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문제를 분석한 후 이제 방법을 정했죠.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소스로 구현한 것 뿐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바의 기본 기능을 배우는 게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기본 기능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고정적인 거죠. 고정적.
모르면 여러분들이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찾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제 방법이죠, 방법. 방법만 알면 그 방법대로 이제 소스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면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방법을 먼저 정해놓고 그걸 이제 소스로 변환하는 그 과정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과정이 자꾸 숙달이 되면 결국에는 이제 바로바로 이제 소스로 구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그 이제 학점 변환하는 과정을 이제 소스로 구현하는데 자, 요 이제 예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사행에 보면 자, 스코어라는 변수에 189가 제정됐다 이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시험 점수는 0에서 100점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서 189점을 입력을 받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실행해 보면 10으로 나누면 18.9가 아니라 18이겠죠. 그러면 10행의 입문을 쭉 수행을 하면 자, 당연히 10행에서는 거짓이죠. 12행에서도 거짓이고 다 거짓이니까 else에 걸리겠죠. else에 걸려서 학점은 F가 나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죠. 189점이라는 점수는 없죠. F라는 거는 그 60점 미만, 뭐 59점이나 50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맞았을 때 나와야 될 학점인데 189점에 대해서 F가 나오니까 이 소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죠. 말 그대로 먼저 유효성을 먼저 그 입력받은 점수에 대해서 유효성을 먼저 검증해주는 그런 구문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189점을 입력하면 이 점수는 잘못 입력됐습니다 하는 그런 구문이 추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유효성 검사를 추가한 학점 변환에 대해서 자 보면 자 먼저 발행해 보면 먼저 if 해가지고 논리 연산자를 써가지고 스코어라는 변수의 값의 범위를 먼저 구해본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스코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말 그대로 점수가 0에서 100점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스코어에는 시험 점수가 저장됐으니까 스코어라는 변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적거나 같으냐 말 그대로 0에서 100점 사이에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한다 이거죠. 유효성을. 그렇죠? 그리고 참이면 89점 같은 경우에는 참이겠죠. 참이면 앞에서 한 그 변환 과정을 수행해서 시험 점수에서 학점을 출력하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189점을 입력하면 자, 파랭의 if문에서 189점은 이 if문의 조건식이 거짓이죠. 그러니까 else로 가서 시험 점수가 잘못 입력됐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if문을 써서 먼저 원하는 값의 범위에 있느냐를 먼저 체크하고 난 뒤에 있으면 이제 그 내부에서 실제 기능을 구현해 주고 있죠. 저런 식으로 if문 안에 또 다른 if문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필요하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상으로 이제 학점 변환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else if문을 이제 스위치문으로 구현한 예제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정수니까 스위치문으로 변환이 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조건문을 이용해서 토지 보유세를 구하는 예제를 한번 우리가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죠, 토지 소유하면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되죠. 그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죠. 토지세는 3년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5%씩 감면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3년 보유하면 원래 토지세액에 대해서 그렇죠. 원래 토지세액이 A라면 마이너스 A 곱하기 0.05 원래 토지세액이 5%니까 0.05를 곱해서 이제 5%씩 감면한다 이거죠. 그렇죠. 즉 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100% 3년 미만 그러니까 1년 2년 보유한 경우에는 감면율이 없다 이거죠. 그냥 계산한 토지세를 다 내고 그리고 12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50% 감면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3년부터는 5%씩 감면되는 거죠. 그래서 4년은 10%가 되겠죠. 그죠? 그 이제 보유 연도 보유 연수를 고려한 토지세 연토지세액이죠. 보면 A라는 게 보면 표에 밑에 표에 의해서 계산된 토지 면적당 세액이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감면 요 뒷부분이 감면율이죠. 감면율은 A에다가 100분의 0.05죠. 0.05%씩 감면되는데 그게 n-2 n이라는 게 결국 토지 보유 기간이니까 그렇죠. 3년이면 5% 감면되니까 n을 3일 넣으면 1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는 a 곱하기 0.05니까 5% 감면되는 거죠. 그렇죠. n이 4면 2니까 10% 감면되는 거죠. 쭉 해다가 n이 결국 12가 되면 결국 요 텀이 10이 되니까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거죠. 그 12년 이상 13년 이런 식으로 보유하면 더 감면되는 게 아니라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n은 그렇죠. 2에서 12까지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거죠. 연토지세액의 30%다 이게 30%. 그렇죠. 연토지세 구해 가지고 요거는 토지 자체에 대한 세인데 그 세에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지방교육세는 연토지세 요 계산한 연토지세에다가 0.3%를 이제 곱해서 그게 이제 전체 토지 보유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보유세는 연토지세에다가 플러스 연토지세 곱하기 0.3을 하면 그렇죠. 연토지세 더하기 연토지세 곱하기 0.3을 요게 지방교육세죠. 요게 이제 전체 토지 보유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이제 한번 구해본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A가 이제 그 토지 면적당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당 세액이니까 요걸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자, 요 토지 면적당 세액은 2012년도 기준이죠. 자, 이 예제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토지세 구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 2012년도 기준 토지 보유세죠. 보면 자 토지도 있죠.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없는 토지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또 토지 그 연토지세를 계산을 하면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경우를 나눠서 있죠. 또 계산을 해줘야 되죠. 건물이 있는 경우가 토지세가 더 높죠. 보면 건물이 없는 경우는 자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제곱미터당 세액이 1800원이다 이거죠. 그렇죠. 2500제곱미터 이하는 2000원이고 3000m 3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는 3000원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토지 면적이 많을수록 세금이 높다 이거죠. 또 건물이 있는 토지는 보면 더 높죠. 보면 같은 면적이라도 1000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3600원이고 2500제곱미터 이하는 4000원이고 3000제곱미터 초과는 6000원인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세액을 계산해 주려면 자 먼저 연토지세액을 구하는데 또 연토지세액은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경우를 나눠서 이제 제곱미터당 세액을 구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토지 면적으로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건물이 있는 경우도 결국에는 똑같이 건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 가지고 그렇죠. 그 토지 면적당 그 세액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그 세액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하고 곱하면 연토지세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연토지세액에 대해서 자기가 보유한 연한을 이제 고려해서 감면율을 계산한다 이죠. 그렇죠. 그 감면율을 그 원래 그 토지 면적당 세액에서 감면 세액을 빼면 그게 연토지세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연토지세액에 대해서 이제 지방교육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게다 0.3을 곱해서 그렇죠. 그 곱한 그 지방교육세하고 연토지세액하고 더한 게 이제 총 토지 보유세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실행 흐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먼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관련된 변수 선언하죠. 그리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건물 유무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보면 연토지세액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먼저 토지 면적당 세액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토지 면적당 세액은 자, 밑에 있죠. 밑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이 없는 경우니까 먼저 건물 유무를 먼저 알아본 후에 자, 제곱미터당 토지세액, 제곱미터당 토지세액을 먼저 우리가 정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적하고 곱하면 그렇죠. 토지 면적당 세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보유 연한을 이용해서 감면율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건물 유무를 먼저 알아본다 이거죠. 자, 있으면 건물 포함 토지세를 계산하죠. 없으면 건물 미포함 토지세 계산.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다음은 자, 이 경우는 건물이 없는 경우죠.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 그렇죠. 토지 건물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의 차이는 다른 건 없고 단지 그 제곱미터당 보유 면적에 대한 제곱미터당 토지 그 제곱미터당 세액 요거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건물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그 알아가지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세액 요거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는 경우 이제 그 토지 세액을 구하는 과정이죠. 자, 보면 똑같이 먼저 토지 면적을 먼저 알아가지고 제곱미터당 그쵸 세액부터 먼저 정해야 되겠죠. 말 그대로 면적이 1000 이하냐 그러면 토지 면적당 세액은 1800원이죠. 1800원 우리 앞에 그 표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표에 있는 걸 그대로 이제 그 실행 흐름대로 구현하는 거죠. 조건식으로. 자, 그리고 토지 면적이 1000에서 2500 사이냐 그럼 토지 면적당 세액이 2000원이죠. 2500을 초과하느냐 그러면 토지 면적당 세액이 3000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토지 면적당 세액을 이제 정한 후에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토지 면적당 세액을 곱해서 그 토지에 대한 이제 토지 면적세겠죠. 연토지세가 토지 면적세겠죠. 토지 면적세를 이제 구한 후에 말 그대로 면적에 대한 그 세금을 먼저 구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면율을 구해야 되니까 감면율은 보유기간이 중요하죠. 보유기간. 토지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렇죠. 자, 보면 3년 미만이냐 그러면 이제 연수가 제로겠죠. 그렇죠. 보유기간이 12년 이상이냐 그럼 연수가 10이고 그 안에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마이너스 2겠죠. 연수가. 자, 그리고 이제 이제 토지 세액이죠. 토지 세액은 자, 여기 앞에서 구한 그 토지 면적세겠죠. 토지 면적세에서 토지 면적세액이겠죠. 액 마이너스 이제 감면율은 요게 그렇죠. 토지 면적세액이죠. 여기서 구한 토지 면적세. 토지 면적세액 곱하기 0.05 곱하기 위에 수간 연수겠죠. 그렇죠. 12년을 초과해버리면 12년 이상이면 10이니까 최대 50%까지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 토지 보유세는 자, 위에서 구한 실세액 더하기 이제 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야 되죠. 지방교육세는 0.3 곱하기 요게 이제 실세액이 되겠죠. 위에서 구한 실세액. 그렇죠. 실세액을 곱하면 이제 실제 우리가 납부해야 될 토지 보유세를 납부하는 거죠. 그거 보면 용어가 좀 많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상으로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하는 토지 보유세, 지방 교육세까지 포함된 토지 보유세를 이제 추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토지 보유세 계산하는 과정을 소스로 직접 구현한 이제 소스죠. 보면 변수 선언해 주고 있죠. 텍스 언더바레이터가 이제 면적당 이제 토지 보유세액이죠. 면적당 토지 보유세액 제곱미터당
그리고 my underbar landbar 타입은 토지에 건물이 있느냐 없냐 그걸 나타내는 변수죠. 1이라는 거는 저 밑에 보면 1은 토지에 건물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오행에 보면 my underbar land underbar 사이즈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죠. 25,000 제곱미터다 이거죠. 자, 그리고 7행에 보면 my underbar land underbar own underbar year는 토지 보유 연한 5년 동안 보유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8행에는 총 토지 보유세죠. 그리고 에어리 언더 텍스는 면적당 토지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련 변수를 선언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보면 10행에 보면 if에서 my underbar landbar 타입이 1이냐. 자, 우리 앞에서 계산할 때 일단은 토지 보유세를 먼저 계산해야 되죠. 토지 보유세. 그죠? 토지 보유세를 계산하는 첫 번째 단계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건물 유무를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my underbar land 타입이 이제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내는 변수죠. 이게 1이면 건물이 없는 경우죠. 자, 건물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예제는 1이니까 참이니까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토지 보유세를 계산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12행으로 와가지고 자, if 해가지고 my underbar landbar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없는 경우에 이제 건물이 없는 경우를 정했으면 이제 토지 면적당 토지 세율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까 표에서 다 봤죠. 이런 식으로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1000 이하면 토지세 단위 토지 면적당 세액이 1800이고, 그렇죠. 1000에서 2500이면 2000이고 2500을 초과하면 3000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계산해 주고 있죠. 자, 보면 있죠. 사이즈가 1000 이하면 있죠. 텍스 레이트 토지 단위 제곱미터당 토지세액이 1800이죠. 아니면 그렇죠. 2500 이하면 2000이고 그 이상이면 3000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행에서 텍스 레이트 위에서 미터당 제곱미터당 그 세율하고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하고 곱해서 토지 면적 세액이겠죠. 토지 면적 세액을 구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감면율을 구해야 되죠. 감면율은 보유 연한이죠. if 해가지고 my underbar land underbar own underbar year가 3년 이하면 n이 0이죠. 그리고 13보다 작으면 거의 12까지죠. 12년이면 n은 자, 이런 식으로 보유기한 자신이 보유기한 마이너스 1을 해주고 그 이상이면 n이 10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8행에서 텍스 이제 감면율을 적용한 토지 보유세는 면적세액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감면율 보유 연한의 감면율을 빼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else 이 건물은 결국에는 이제 건물이 있는 경우를 계산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 건물이 있는 경우에 면적당 요 세율만 다른 거죠. 제곱미터당 세율 그리고 똑같이 이제 보유 연한에 의한 감면율을 계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행에 와가지고 이제 지방교육세를 또 이제 텍스 이제 보유세에 더해줘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그 이제 면적 보유세에다가 이제 30%죠. 0.3을 곱해서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텍스에 저장해서 저런 식으로 이제 자, 결과를 출력해 보면 저런 식으로 원하는 토지세액을 자, 실행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내 토지 보유세액이 이제 출력되고 있죠. 자, 보면 자바에서는 숫자가 커지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로 출력해 주죠.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printf 메소드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서 출력 포맷을 정하는 거죠. F로 정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수로 출력을 할 수 있죠. 자, 이상으로 조건문을 이용해서 실습 예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요 실습 예제를 이클립스에서 한번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